안녕하세요. 함께 살아내기의 심리상담사 김미경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무감각으로 일상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일상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루를 살아낸다는 것은 기적이고 그 누군가에게는 그렇게도 살고 싶었던 하루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거, 일어나 걸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취하려는 행동 또한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것은 멀리하려는 판단과 절제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넘어서 삶을 유지해 나가고 있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기적임을 보여주는 예를 동영상을 제가 본 것에 대해서 전할까 합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켄시턴 거리에는 마약의 거리가 있는데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좀비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길거리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거리를 좀비랜드라고 한답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허리가 꺾여져 누워있는 사람, 허리가 앞으로 꺾여져 서 있는 사람, 흐느적거리며 겨우 한 발씩 걷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될 때까지 마약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한 번 투여하면 그 다음에 안 하고 있으면 온몸의 통증으로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통증을 못 견디고 다시 마약을 하게 된다고 하니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요. 마약을 하게 되면 쾌락신경물질인 도파민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지만 계속적인 마약 투여로 중독이 되면 도파민이 말라버리면서 근육에 강직이 와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도파민의 부족으로 생기는 대표적인 질병이 파킨슨병인데요. 파킨슨병도 근육이 강직되어 가는 질병이어서 나중에는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마약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근육이 강직되어 꺾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급기야는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마약을 호기심으로 단 한 번이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죠.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은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새 우리나라에도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마약을 한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이 무서운 비밀을 알아서 마약에 손대지 않기를 바라고 이 세상에서 마약이 없어져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보존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거절감과 수치심에 시달려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절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런 거절감이나 수치심을 자신은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며 자신 내면 깊숙이 있는 거절감이나 수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는 말과 행동으로 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로 인해서 거절감과 수치심을 떠안게 되는 분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절감은 과거에 거절당한 아픈 감정이 부적절하게 적용되는 마음이며 모든 상처의 출발은 거절감에서 비롯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거절감으로 인해서 수치감도 따라오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감당할 수 없는 거절이나 버림받은 마음의 경험은 우리 내면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또 다른 상처들을 계속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로 인해서 정서적, 언어적, 신체적 친밀감이 형성되기 힘들어서 생활 속에서도 불편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나르시시스트의 거절감과 수치심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형성이 되는데요. 너무나 무서운 아버지, 술 먹고 가족을 학대하는 아버지, 하루 종일 욕을 하며 화내는 어머니, 자녀에게 무관심한 부모,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부모, 필요한 것은 다 해주지만 감정의 교류가 없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거절을 받고 있다는 생각과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또한 거절감은 과잉보호할 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과잉보호하는 부모 밑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면 성장하면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살아갈 기회와 결정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낮은 자존감 형성으로 거절감도 가지게 되죠.
부모의 과잉보호는 아이를 믿지 못하겠다는 메시지와 같은 것이며 자녀 스스로도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거절감으로 인해서 열등의식, 두려움, 불안을 포장한 가면을 쓰게 되죠. 지나친 자기 중심성과 우월감을 나타내며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는 태도와 지배욕, 소유욕을 위한 조종으로 상대방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도록 지배하며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파괴하는 치명적인 말과 행동도 거침없이 하게 됩니다. 이런 나르시시스트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은 거절감과 수치심 경험을 하게 되면서 거절감과 수치심을 떠안게 되는 상황까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게 되는 겁니다. 거절감과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엄마는 아이에게 자꾸 지적하고 비난하며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고 경쟁을 부추겨서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자신의 거절감과 수치심을 아이에게 떠넘기게 됩니다. 그 엄마는 그게 아이를 향한 사랑이고 관심이라고 합리화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나르시시스트는 관계에서 무언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들통나게 되면 엄청난 수치심을 느껴서 방어적인 수단으로 엄청 화를 내게 됩니다. 이 방어가 실패하게 된다면 그 수치심이 자기 것이 되어서 두려움, 불안에 떨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듯 자신의 뜨거운 감자인 수치심을 방어하지 못하게 되면 겉으로 강한 척 하고 있지만 숨겨놓은 내면의 약한 부분이 들통나서 완전히 거절당하고 버림받게 될까봐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가 이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자기는 중요하고 사랑받아야 하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대단한 사람이란 것을 느껴야 하고 내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자신에게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주고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인정해주는 엄마 같은 대상이 나르시시스트 안에 있지만 실은 거절감이나 수치심이 자리 잡고 있는 자신의 내면을 그대로 직면하고 받아들이기가 두려운 존재들입니다. 자기 성찰이 있을 수가 없죠. 수치심이 강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살아남기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극도의 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나르시시스트를 상대로 논쟁을 하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면 둘 다 나르시시스트의 먹잇감이 되어서 짓밟히게 됩니다.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점점 올가매게 될 것이고 사냥개가 사냥감을 물고 죽을 때까지 흔들어 버릴 테니까요. 나르시시스트는 갈등을 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자신의 거절감, 수치감을 떠넘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가장 지켜내야 할 원칙은 싸우지도 않고 굴복하지도 않은 상태, 즉 내면이 약하지만 악한 인간의 영혼을 보는 눈과 강하고 담대한 내면을 갖춰야 합니다. 이 정도까지 되려면 피나는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죠. 그만큼 나르시시스트는 상대하기가 어려운 존재입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셔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거절감, 수치심을 떠안지 않으려면 첫 번째, 나르시시스트는 절대 강한 존재가 아니라 말 한마디에도 견디지 못하는 거절감, 수치심을 느끼는 존재라 화를 낸다는 것을 인식하세요. 상대방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해도 내 안에 그 수치심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두 번째는 논쟁과 굴복은 절대 금물입니다. 세 번째는 나르시시스트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언행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고 듣지 않을 시에 대화를 단절하고 물리적인 거리를 둡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절대로 마음이 약해지시면 안 되고 반드시 항상 실행하셔야 합니다. 부디 나르시시스트의 거절감이나 수치심을 떠안지 않는 당신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한 주간도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